여기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거리에 돈이 버려져 있는 나라죠? 부유해서가 아니라 화장지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 가치의 상징이었던 지폐가 이제는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산유국이 커피 한 잔에 수백만 볼리바르를 내야 하는 곳으로 전락했을까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죠.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검은 황금 덕분에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고 번영하는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강대국이 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그들의 황금기가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석유가 넘치던 천국에서 베네수엘라는 가난과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고향을 떠나 생존을 찾아야 했고 대통령은 국제체포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걸까요? 지금부터 15분 동안 베네수엘라의 황금기부터 현재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라스베이거스처럼 빛났습니다. 반짝이는 고급 자동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명품 상점에는 손님들이 북적였으며 마천루들이 하늘로 치솟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상징했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호화로운 삶을 누렸고 1인당 소득은 지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 시대였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번영은 다양한 생산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요소, 즉 석유 덕분이었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검은 황금의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순식간에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수입을 얻었고 다른 경제 분야를 발전시킬 필요 없이 인프라와 사회복지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가 될 씨앗을 심은 셈입니다. 무제한적인 자금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많은 관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렴한 주택, 식량 보조금 등 국민들은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이 풍요로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시장 변동이나 내적 발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행복한 환상이었죠.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검은 황금에 취해 있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점점 더 석유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일 산업 경제가 되어갔죠. 농업, 제조업, 관광업과 같은 다른 산업들은 방치되거나 심지어 위축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식량부터 소비재까지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하면서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심각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막대한 석유 수입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 지출에 대한 규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프로그램, 보조금, 대규모 공공투자를 끊임없이 늘려나갔죠.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예산 불균형의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러한 경고는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석유가 모든 실수를 만회해줄 보험이 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1980년대 초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수입의 95%, GDP의 50%가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했던 자금원이 순식간에 고갈된 것이죠. 정부는 더 이상 관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할 돈이 없었고 단일 산업 경제는 의지할 다른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석유가 더 이상 구명줄이 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방치되었던 베네수엘라의 다른 산업들은 경제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농업은 정체되었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나라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고 이는 황금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새로운 어두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의존성의 심각한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1990년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낮았고 정부는 돈이 없었으며 국민들은 높은 실업률, 광범위한 빈곤, 만연한 부패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과거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군장교 우고 차베스는 포퓰리즘 지도자로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엘리트들을 비난하고 국가의 부를 재분배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볼리바르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약속들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고 차베스는 빠르게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1999년 집권 후 차베스는 약속을 빠르게 이행했습니다. 그는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국유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석유 회사들은 정부의 대다수 지분을 매각하거나 베네수엘라를 떠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자원을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의 혁명에 봉사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국유화를 통해 확보된 석유 자금으로 차베스는 빈곤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인 볼리바르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상, 의료, 교육, 식량을 제공받았습니다. 빈곤율은 크게 감소했고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 개혁을 동반하지 않았고 그저 다시 상승하는 육아 수익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차베스에게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사회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권력을 강화할 막대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의존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핵심 산업이 다른 산업을 약화시키는 네덜란드 병에 대한 경고는 또다시 무시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터지기 직전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풍선과 같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수년간의 암 투병 끝에 우고 차베스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거대한 권력 공백과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국가를 남겼습니다. 차베스는 개인적인 충성심과 석유 의존성에 기반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견고한 제도나 다각화된 경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큰 충격을 기다리는 취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과연 베네수엘라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차베스가 선택한 후계자는 전 버스 운전사이자 외무장관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전임자의 카리스마와 개인적인 권력이 부족했습니다. 마두로가 집권하자마자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했고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충격은 2010년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처참하게 폭락하여 한때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의 95%를 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국가 수입이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마두로 정부는 더 이상 복지 프로그램, 필수품 수입, 그리고 국가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나락이 열린 것이죠. 이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베네수엘라를 몰아넣었습니다. 수입 감소로 정부는 이미 부실한 관리와 투자 부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국유화된 공장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생산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외화가 없어 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상점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비석유 경제는 이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석유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예산 부족에 대처하고 사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마두로 정부는 가장 쉬운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돈을 인쇄했고 볼리바르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통되는 통화의 양은 수천, 수백만 배로 증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품이 없었기에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경제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일상생활을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물가는 시간마다, 심지어 분마다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죠.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이나 우유 한 리터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 수많은 돈다발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현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미국 달러나 금, 아니면 그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통화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품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가치 없는 볼리바르와 외화 부족으로 베네수엘라는 식량, 의약품, 기타 필수품을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뭔가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섰지만 대부분 실망만 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비극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남은 마지막 자산인 머리카락을 파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긴 머리카락을 잘라 소에게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겨우 한 끼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장면들은 한때 부유했던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인도적 재앙의 상징이 되었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월급으로 계란 몇 개밖에 살 수 없고 슈퍼마켓이 텅 비자 한때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져 남은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빈곤 국가의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초인플레이션과 극심한 빈곤에 짓밟힌 사회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비극입니다. 극심한 빈곤과 부족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 7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조국을 떠난 남미 역사상 가장 큰 이주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국경을 넘으며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각 개인은 상실과 희망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아픈 단면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진 동안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전쟁의 책임을 제국주의 적들, 즉 미국과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과 관리 실패를 부인하고 대신 언론 통제, 정치적 반대자 체포, 선거 조작 등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그의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과 가치 없는 볼리바르 속에서 미국 달러는 베네수엘라에서 비공식적인 지불 수단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달러를 신뢰했고 경제는 점차 달러화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국가 통화와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 상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제 현실에 대한 씁쓸한 진실입니다. 과연 베네수엘라는 다시 자국 통화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 실책 외에도 마두로 정권은 대규모 부패와 돈 세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과 국고에서 수십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어 고위 공직자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국가 자원이 약탈당하면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패는 국가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란과 선거 부정 의혹 속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생명줄인 석유 산업을 겨냥했죠. 이러한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PDVSA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수출하고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제재가 마두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네수엘라를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요? 차베스의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었을까요? 마두로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가혹한 제재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 요소가 결합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석유 의존성, 부실한 관리, 부패, 그리고 외부 압력이 결합하여 벗어날 수 없는 하향 나선형을 만들어냈고 부유한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맞물린 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교훈을 넘어 다른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베네수엘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분석해 봅시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경제 다각화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첨단 기술, 자동차, 전자,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경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충격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포퓰리즘에 관한 것입니다.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이러한 관대한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석유 자금이 고갈되자 약속들은 사라졌고 의존과 붕괴의 유산만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명확한 재정 계획 없는 약속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재정 규율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모든 문제를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고 이는 파괴적인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역사를 통해 물가 안정과 책임감 있는 국가 예산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제도 구축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고 민주적 제도는 침식되었으며 법은 집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습니다. 한국은 독재와 부패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견고한 권력 견제 시스템을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부유한 국가가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교훈입니다. 이는 좋은 거버넌스, 경제 다각화, 재정 규율, 그리고 강력한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각 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비디오가 유익했고 경제 지식을 넓히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함께 배우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에게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삼쟁키니서치, 극인은 가치 분돈 진정보. 좋은 하루 되세요. 초인플레이션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오늘 시장에서 X 가격으로 물건을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내일은 10X, 다음 주에는 100X,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00X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통화 가치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저축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불안정성은 사회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경제관리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특히 마두로 정권하에서는 연이은 잘못된 경제정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국유화했으며 경제 다각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비전 상실은 국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랑이었던 석유 산업 역시 국유화 이후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점차 쇠퇴했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심각하게 감소했고 낡은 기반 시설은 유지 보수되지 않았으며 인재 유출이 심각했습니다. 유가가 회복된다 해도 베네수엘라는 충분한 양의 석유를 생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을 창출하는 기계를 파괴한 셈입니다. 이는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상황은 잘못된 국내 경제정책과 국제제재라는 양쪽 벽 사이에 갇히면서 더욱 비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이 정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상품, 의약품, 심지어 기본적인 금융거래조차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페트로 아모아페 출시나 볼리바르 화폐의 여러 차례 재평가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생산 부족, 부패,
신뢰 상실이라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만이 베네수엘라에게 회복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성공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항상 변하며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둘째, 민주적 제도와 법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계획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포퓰리즘에 경계해야 합니다. 달콤한 약속 뒤에는 종종 씁쓸한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경제는 단순히 성장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 공정성,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포퓰리즘을 피하는 것일까요? 경제 다각화일까요? 아니면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품질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동기가 됩니다. 이 비디오의 목표는 10여 개의 좋아요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알리고 싶다면 친구, 가족 또는 관심 있을 만한 누구에게든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경제적 교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세상을 바꿉니다. 경제 지식을 확장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복잡한 경제, 역사, 사회 문제들을 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심층 분석하는 비디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귀중한 교훈을 놓치지 않고 주변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비극적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식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볼리바르의 끝없는 가치 하락은 정부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높은 액면가의 지폐를 발행하게 만들었지만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볼리바르의 최고 액면가는 결국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에 달했지만 기본적인 물건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상 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가 통화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경제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능력 또한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국영 석유 회사 PDVSA는 부실한 관리와 부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투자 부족, 기술 부족, 그리고 인재 유출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그들은 엄청난 석유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국의 최대 자원을 낭비한 것이죠. 마두로 정권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마두로 정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단절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대외 원조 및 투자 접근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국내 정치 위기는 국제사회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고 베네수엘라는 거의 완전히 글로벌 발전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위험한 길입니다. 베네수엘라 붕괴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마두로 정권인지 미국의 제재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요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재가 상황을 악화시켰을지라도 경제관리의 내부적 실수, 포퓰리즘, 그리고 부패가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비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취약한 정부는 외부 압력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연구입니다. 단일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부실한 경제관리, 만연한 부패, 그리고 민주적 제도의 침식, 여기에 국제적 압력이 결합되어 전례 없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관리와 선견지명이 없이는 어떤 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국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정과 번영의 길은 희생, 규율,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요구합니다. 쉽고 허황된 약속의 길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서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민으로서 우리는 정책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사회로서 우리는 경제적 결정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 아닌 데이터와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과 해결책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이처럼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부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라까지 베네수엘라의 여정은 수많은 전환점과 교훈을 담고 있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초래한 주요 요인들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스승이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열쇠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배우고 탐구하는 정신을 잃지 마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